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내리막길에 세워놓은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언덕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운전자가 쫓아오지만 도로를 가로지르는 차량. 이어 인도에 있는 한 피자 가게로 돌진하는데요. 가게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제 오전 서울 사당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다행히 가게는 문을 열기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50대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이들 부부가 잠시 내린 사이 차량이 미끄러진 건데요. 경찰은 운전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부르곤 하시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뒤늦게 출발합니다. 이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핸들을 움직이는데요. 신호를 어기는 것은 물론 터널 안에서 차선을 넘나듭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주행하는 대리기사의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신호를 어기고 달리던 대리기사가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주인은 사고 처리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이처럼 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처벌 기준이나 법규가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 차량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산 위기에 처한 임신부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광주의 한 도로.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자 차들이 비켜줍니다. 그 뒤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순찰차를 바짝 쫓아오는데요. 알고 보니 승용차에는 유산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한 차례 유산을 겪었던 임신부와 남편은 도로가 막히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앞장서 안내하고 시민들이 협조한 결과 1시간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임신부와 태아는 모두 무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시민을 도운 경찰과 작은 양보가 모여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는데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 씨 측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심까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는데요. 다만 강요 혐의는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오늘 끝으로 심리를 종료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가운데 최서원, 최순실 씨죠. 개명 전에. 이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이 검찰이 이 최서원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 무엇입니까? 일단 검찰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건 지난 2심과 동일합니다.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부 강요 부분이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건데 사실 그 강요 무죄 부분이 나온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량, 구형량은 그 기존의 항소심과 동일하게 25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건 그 당시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 두 축은 이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익 추구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허위 진술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 당시 항소심과 동일한 형량의 구형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자, 최서원 씨 측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다면 뇌물죄는 무죄다. 무슨 말이? 이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최 씨는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엄격한 증거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따르면 본인에 대한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본인이 국정농단을 장악한 실권자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본인은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처음에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기획 조작된 가짜 뉴스로 시작된 음모론에 불과하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이제 무죄에 대해서 억울함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게 그 평등권을 얘기하면서 평등권요? 그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아.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과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아. 본인한테만 검찰과 법원이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으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자, 대리운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리운전. 오히려 소비자들의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리운전자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규정 속도나 신호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혀졌네요. 예, 지금 대부분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75%면 대부분 대부분이죠. 맞죠? 예, 대부분의 75%의 대리 운전기사가 주행 제한 속도를 위반을 했는데 뭐 10에서 40km 정도, 그러니까 시속 이 정도. 이게 지금 지난해 11월 한 뭐 2주 정도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랬고 뭐 제한 속도뿐만 아니라 과속 주행뿐만 아니라 뭐 방향등 그다음에 휴대전화 사용 등등의 불법도 각각 30%나 나왔고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하는 경우도 25%나 됐었고요. 뭐 신호 위반하는 거는 뭐 15%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상담에서 교통사고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대리운전 교통사고가 사실은 문제예요. 문제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법안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이냐, 사실 이게 더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리운전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처럼 대리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지기는 하는데 따로 처벌할 기준이나 법규가 없다.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대리운전 안전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예방이나 관리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된 법 규정을 생각해 보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손해보장법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 대리 운전 기사나 대리 그 관련 회사에 무언가를 좀 요구하는 그런 류의 법규는 지금 한 20여 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제 대리 부를 때 보면요. 보험 가입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안 가입돼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대리운전을 하려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라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은 국회에서 잠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